안녕하십니까. 스틸 헬스 파이터 MC 조현민입니다. MC 신인선입니다. 박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스헬파. 오늘은 스헬파가 아닙니다. 스헬파 외전. 뭐죠? 스닥파 스페셜 닥터 파이트. 맨날 저희끼리 치고받고 뭐 이런 것만 보셨죠? 근데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끼리 치고받고 터지고 피나고 꼬매고 마취하고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세 분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어떤 분이 어떻게 설명을 재밌게 잘 해주셨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분들을 선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세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길병원 심장내과 장영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텐션 이 정도인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입담 대결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사람이 부담되죠. 안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암 환우분들의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종양내과 안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에서 뇌혈관 치료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최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오늘 자 심장, 암, 뇌 이거 완벽한 구성입니다. 뭐 현대인들이 진짜 제일 두려워하는 그 세 개 깔끔하게 저희가 종합으로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의 입담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네, 인선 씨. 내 환자 중에 최연소는 몇 살일까요? 자, 먼저 우리 장영우 선생님. 자, 설명해 주시죠. 저는 제가 봤던 제일 최연소 환자들은 여기 18세였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보는 환자분들이 되게 나이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평균 한 70세 정도 그렇죠. 되는 신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던 제일 나이가 어렸던 환자는 낭랑 18세 환자 외국인 노동자였었어요. 진짜 어리다.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었었는데 네. 저기 동남아에서 오셨던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에 잘 치료를 했죠. 근데 환자분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병원을 자꾸 안 오셔가지고 네.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화가 또 받으면 한국말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회사 공장 사장님 전화번호를 제가 받아가지고 공장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좋은 일 하시는 거 치고 좀 이렇게 모시고 오라 이렇게 몇 번 말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그렇게 오시다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이제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서 치료를 잘 하고 했는데 치료비를 잘 못 내고 환자분은 그렇지. 이제 또 맨날 일하고 하니까 햄버거만 드시고 약은 자꾸 안 먹고 안 아프니까 안 오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매번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좀 모시고 오라. 사장님은 사실 이제 굉장히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가 없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 공장 사장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어서 굉장히 힘들게 다행이다.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이, 장영우 착하네. 그래도 사람 살리겠다고 이제 의사의 본분에 충실하신 거잖아요. 와, 18세 심혈관 질환이면 진짜. 그 어찌됐건 뭐 경과는 모르시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치료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네,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아플 때 확실히 아프고 나으면 또 확실히 나아져요. 깔끔한 친구구나. 깔끔한 병이라고 봐야죠. 술은 심장에 영향이 미칩니까? 통계적으로는 큰 이제 상관없다고는 되어 있는데. 아싸!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때려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술 잡고 이럴 거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희경 선생님. 20살이요? 암인데 20살? 네. 그래서 제 환자는 사실 대학생이었는데요. 사실 암은 20대 암 환자들은 정말 드물거든요. 정말 아주 가끔 되게 안타깝게 이렇게 20대 암으로 진단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은 깔끔한 질환인데 사실 암은 이제 몇 기에 진단되느냐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인데 20대에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4기 암으로
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잘 받으시긴 했는데 이제 안 받으신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사셨지만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진짜 마음이 더 아프죠, 사실. 그런데 그래도 치료를 받을 때는 요즘에 암 치료제들이 이제 먹는 약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다행히 이제 먹는 표적 치료제가 있는 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표적 치료제 알약 먹으면서 되게 즐겁게 유럽 여행도 가고, 네, 동남아도 다녀오시고. 인생이 진짜 그렇게 남들보다 길지 않으니까 그래도 네. 할 건 다 하셔야지. 네, 그리고 굉장히 즐겁게 그 남은 시간을 보내다 가셨습니다. 암이라는 게 또 이게 젊다고 해서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해서. 맞아요. 선생님, 진짜로 궁금한 게, 요즘에, 이렇게 저희가 뭐 흔히 뭐 말하기로는 젊은 친구일수록 암 전이가 빠르다는데 그건 맞는 말. 아니요, 그거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많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전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좀 치료를 안 해도 천천히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설이 있다고, 네, 진짜로. 진짜 근데 절대 아니고, 그건 정말 그냥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젊다고 무서워할 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암. 안 됩니다. 근데 다음 주자는 우리 닥터 맥시멈 최대한 선생님의 누굽니까? 선생님? 저는 네 2개월. 2개월? 뇌가? 네,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치료는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인데 이 사례는 이제 외상이긴 했거든요. 근데 외상, 외상, 예. 수술했던 아이들 중에는 제일 어렸던 게. 와, 2개월은 진짜 얼마? 예. 이만하고 머리뼈가 달걀 껍질 같은 그런. 그런 수술이 이제 확실히 이제 어른보다 더 힘든 케이스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좀 더 낫습니까? 아무래도 워낙 아이가 작으니까 한 뭐 3kg도 안 되는 정도였는데 이제 피가 조금이라도 나면 빈혈로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수술 중에 피가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문제였죠. 어때요? 그럼 그 친구는 잘 경과가 괜찮았습니까?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여가지고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고요. 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 친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2개월 친구가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그럼 의사로서 난 좀 그래서 그렇죠. 제가 새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제 아이 같고 그렇죠. 어떻게든 빨리 잘 치료해 주려고. 2개월 이 친구들은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뇌가 다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뇌 하면은 갑자기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질환에 걸리셔가지고 아픈 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는 또 최연소가 있을까요? 질병으로는 제 케이스는 한 5살? 이분도 어리네. 5살에서는 그러니까 주로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어리거나 젊은 나이에 발생할 수 있는 뇌 질환이 모야모야병이라는 이 뇌혈관 양쪽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좁아져서 머리로 피가 잘 안 통하는 그런 병이 있고, 그리고 동정맥 기형이라고 동맥과 정맥이 잘못된 연결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애기들이 어머나 그렇게 발생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환자들에게 하기 힘든 말. 근데 이거는 진짜 대충 예상이 되거든요. 본인 이제 과에서 이제 환자들에게 이제 하기 힘든 말. 형은 우리 와이프한테 하기 힘든 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외박인데요. 아니 뭐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요? 친구들이 우리끼리 한번 놀러 가야 되지 않냐. 놀러 가야지. 자, 우리 선생님들 이거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우와. 그렇네. 그렇구나. 네. 설명해 주시죠. 저는 그 젊은 환자들 부모님들에게 뇌사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힘든. 아이고야. 그렇지.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뇌라는 게 워낙 쉽게 손상을 받는 거여서 한 5분만 피가 안 통해도 다 굉장히 많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는 그런 장기여서 그러니까 병원에 아무리 빨리 왔어도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젊은 환자들이 꽤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일단 뇌사여도 심장을 혼자 스스로 뛰고 있는 상태니까 인공호흡기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심장이 스스로 멈출 때까지 기다리던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연명 치료 이제 원하시는 시점에 중단을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규정상 그 장기 기증 혹시 의향이 있으신지도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꺼내는 게 좀 아무래도 많이 좀 힘들어요. 네, 그 보호자분들이 다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와, 이거는 세다. 그러니까 잠깐 우리 최대한 선생님을 그 생각해서 우리가 이입해 봤는데, 나는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아. 계속 하다 보면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처음에는 정말 입이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속상하다. 안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시간? 이 시간은 뭐예요, 이거? 환자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이 힘들죠. 시간. 본질적으로 사실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암 환자분들이 요즘에는 전이성 암으로 진단을 받아도 또 치료를 하면서 좀 연장을 하기는 하지만 완치는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장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제 유익한 항암 치료가 없다. 그리고 많이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최근에 혹시 일상이라서 네. 하루에 그렇겠다. 여러 번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너무 어렵고. 아유야, 그러네. 이게 근데 확실하게 말을 해드려야.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여행도 가시고 해야 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거짓말도 못 하고. 진짜 힘들다. 힘든 직업이시다. 진짜 힘든 직업이. 이제 더 이해돼. 이제 더 이해돼요. 아이고야. 네. 자, 장 선생님. 예후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경과를 대개 얘기하는 건 본질적으로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환자분이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제일 이제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재밌는 얘기를 좀 준비해 와서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맨날 겪는 게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들밖에 나쁜 소식. 나쁜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한번 들어보기에 하는 자리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그 가장 힘든 거는 젊은 환자들 심장 고치면 낫는 거 아니냐 한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에 이제 대개는 예를 들어서 진행성 신부전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50%예요. 약 치료를 안 하면. 그러니까 5년 안에 그냥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2.5년 살고 가시는 게 이제 평균인 거죠. 치료 안 하면. 너무 치료를 안 하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제일 주범이 담배. 그다음에 이제 무분별한 습관, 식이 습관 이런 것들인데 너무 말을 안 들으시면은 그렇게 하면 충격요법을 좀 드려요. 일부러? 암 얘기를 그래서 어쩌다가 정말 한번 히든 카드를 이렇게. 근데 이게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이거든요. 뭐라고요? 그래서 해리슨 내과학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런 내과계의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 암 챕터에 서론에 이제 우리가 암이라는 걸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질병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어서 개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다. 그 데미지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굉장히 대표적인 예로 하는 게 장영호 선생님 보시는 질환 중에 대동맥 협착증이 있어요. 대동맥 협착증이 신부전이 동반되면 기대 여명이 어느 정도? 저희 이제 증상에 따라 대개는 교과서적으로 하는데 통증이 생기면 여명 5년, 그다음에 숨이 차면 3년, 실신하면 1년 이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동맥 협착증인데 누가 와가지고 대동맥 협착증에 신부전이 동반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겠네. 그쵸. 암으로 따지면 똑같은 병이 췌장암 4기. 선생님. 그러니까 암이 조금 그래도 암이 가지는 그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적절한 비율을 저 드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데 안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제가 하는 두 번째 히든 카드는 자식을 좀 이렇게 들 먹인다. 자식? 그래서 워낙 담배, 술, 무분별한 생활 습관 이거를 못 고치시는 분들 많아요. 심근경색 이런 거 온 후에도 그럴 때는 제가 꼭 하는 이제 충격요법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심장 질환, 특히 뇌경색 최대한 선생님도 보시지만 요양병원을 많이 가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대개는 이제 자녀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설명을 드리면은 확 열심히 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진짜 다 희망을 품고 있는 분에게 희망을 꺾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절망하고 계신 분에게 맞습니다. 절망이 맞습니다. 얘기. 양쪽 다 결국은 너무 힘든 어렵죠. 순간이긴 하는데 진짜
이제 마지막 질문. 여기 각 전문 분야 베스트 우리 선생님 세 분을 모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심장 질환, 심장, 암, 그리고 뇌 질환 중 가장 먼저 정복될 분야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약이 많이 개발돼 있고 이제 수술법도 많이 늘어서 이제 지금 본인 과보단 그렇죠. 이쪽이 이제 많이 발전돼 있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뭐야? 본인 분야가 다 아니네요. 한 분? 이거 뭐 안 선생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심장이 제일 빨리 정복될 것 같은 이유는 네. 최근에 에크모 들어보셨죠? 에크모? 네, 에크모라고 체외 순환 장치가 있는데 심장을 대신하는 장치예요. 심장은 사실 그 투석이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콩팥이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도 우리가 투석을 하면 콩팥 없이 살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처럼 심장도 체외 순환기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잠깐 멎어도 이분이 살리세요. 네, 근데 뇌는 멎으면 못 살리십니다. 그렇지. 맥시멈 선생님께서. 네, 암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 좋은 게 나왔네. 네, 그래서 저는 심장이 제일 빨리 더 어떻게 발달하지 않을까, 정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맥시멈 선생님. 최대한 선생님. 네, 저도 제가 뭐 심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끊임없이 대규모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심장 분야가 그래요? 네,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구들도 뭐 스텐트나 아니면 요즘에 뭐 판막도 다 이렇게 혈관 내 시술로 절개를 안 하고도 다 시술로 판막 교체도 하고 그런 것들 보면 심장이 가장 빨리 정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부럽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심장은 뭐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뭔가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본인 과들은 그거보다 좀 뒤처진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빨리 실업자가 되실 수도 있죠. 오히려? 난 되게 선생님 되게 왜 실업자가 되지? 맞아요. 사실 이제 그 심장병들은 그 예방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일례로 1970년, 67년에 처음으로 고혈압 약이 나왔거든요. 일찍 나왔구나. 네, 그때 이후로 특히 뇌혈관 질환까지 다 포함하면 한 70%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생긴 것보다 지금은 30%밖에 안 남아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안 좋은 환자들은 똑같이 안 좋습니다. 약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제 결국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안희경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에크모도 있지만 요즘 인공심장 엘바드라는 게 있어요. 인공심장? 이거 정복됐네 벌써. 뭐 말기심부전이란 말도 쓰는데 그런 게 왔을 경우에는 이제 기계를 심장에 이렇게 이식을 해 넣어서 펌프질을 대신해 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전기선이 따로 밖으로 나오고 배터리를 차고 다니셔야 되는데 환자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굉장히 만족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할 날이 오긴 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이제 그 기술적인 발전의 그 총량으로 봤을 땐 뭐 단연 암 치료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건 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선에서 보게 되면은 암 치료는 저희 심장 치료의 기술보다는 거의 30년 정도는 앞서 있어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좋아요. 타과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쪽 과에서 저쪽 과에서. 근데 왜 암이랑 뇌는 정복되기 힘들다고 보시는 거예요? 심장이 제일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사실은. 네. 비교해 봤을 때. 암도 정복이 될 거긴 하지만 심장이 앞서 있다. 네. 어찌됐든 그 심장을 이건 만장일치니까. 네. 심장 좀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예, 인정합니다. 네. 예. 심장이 3개가 넣을 줄 몰랐네요. 진짜 이건 좀 의외다. 그죠? 자, 이제 세 분의 교수님에게 질문을 다 해봤는데요. 네. 우리 닥터 킹을 이제 선정해야 될 시간인데. 자, 우리 좀 상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을 뽑았고요. 네. 자, 1대 닥터 킹은 두구두구두구. 안희경 선생님 뽑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스페셜 닥터파이트에 초대해 주시고 또 1대 닥터킹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질환과 암질환과 뇌질환이 모두 정복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될 거 알고 준비해 오셨네. 스타파 좀 더 보고 싶으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